자 봅시다. 그래서 C86부터 봅시다. 잠깐만. I 얼마야? 16까지였죠. 그래서 일단 여기 질문을 좀 받을게요. 뭐 있었나요, 우리? 딱히 없어요. C104요. 그래서 C104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요걸 우리가 같이 좀 한번 꼼꼼히 적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죠. 우리가 이제 104번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최고 난도 문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뭐냐? 우리가 AB라는 친구가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자연수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AB와 우리가 A와 B는 이제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물론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 수에 대한 조건 때문에 사실은 뭐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수 조건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1차식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항식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한테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90 그치? 90 x의 제곱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우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위에 다음 조건을 보기 전부터 얘 자체가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맞죠?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PA라는 친구, 다시 말씀드리면 PX에 A를 대입한 A의 4제곱 마이너스 290 A의 제곱 더하기 B라는 친구의 값이 0이 된다는 것도 하나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먼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조건을 보기 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라는 게 우리가 B라는 녀석의 값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뭐가 된 거냐면은 지금 A하고 B가 지금 자연수죠. 그럼 일단 너네들이 B라는 친구는 290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되는 거는 인정하니? 네. 근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290 A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라는 친구를 뭘로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로 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A 값의 범위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또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양변을 이 친구를 A제곱으로 나누면 290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친구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A의 값을 너네들이 세팅을 해보니까는 실제로 1이라는 자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몇의 자연수까지가 얼마냐 하면은 289가 뭐의 제곱이야? 17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17까지만 와야 되는 거지, 18의 제곱인 324가 왔다가는, 그쵸? 안 되겠죠? 18의 제곱이 324가 오면 음수로 변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A, B가 이런 문제들에서 자연수라는 조건만을 가지고 우리가 A의 후보들을 갖다가 1부터 17까지 17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어떤 새끼가? PX라는 친구가. 맞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요 PX라는 친구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X 4제곱 빼기 290 X제곱 더하기 B인데, 우리가 요 B 자리에 우리가 X-A를 인수로 가짐으로써 B 자리에 우리는 290 A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X의 4제곱에 빼기 290 X제곱에 B 자리에 마이너스 290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내면, 얘가 당연히 여러분들 A를 집어넣어서 0이라고 만들어낸 A와 B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A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고, 걔는 결국에는 X-A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쪽에 3차식을 갖다가 가만히 바라보면 어차피 주어진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결과기 때문에, 맞죠? 나누어 플러스 290A 제곱 아니에요? 응? 플러스 290A 제곱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그럼 X-A로 나눴을 때 몫을 우리는 뭘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3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식의 개수를 우리가 1, 3차식은 0, 2차항은 마이너스 290, 그 다음에
1차항은 0, 상수항은 290 a 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으로 본다면 이 친구를 우리가 1차식 x 마이너스 a로 나눴으니까 그대로 올려쓰고 a 제곱이 오고 a 제곱 마이너스 290이 되고 a의 4제곱 마이너스 290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시박 a의 4제곱 마이너스 290 a의 제곱 아니,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뭐, 마이너스 290A가 되고요. 이 친구가 세제곱이 되고요. 아유, 병신자리죠. 이 친구가 되고요. 그럼 A의 4제곱 마이너스 290A 제곱이 돼서 이 친구의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문제에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개수가 정수인 3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미 여기 하나가 인수분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2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가만히 보니까 x의 세제곱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 빼기 290 가로 닫고 x에다가 뒤에 뭐가 오는 거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90a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 2개의 식으로만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얘를 가만히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순간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연산을 통해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a 세제곱과 a 세제곱의 연산을 통해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또 한 번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은요 이미 3개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밑에다가 좀 이어서 쓰시면은 이 주어진 식은 x-a와 x 플러스 a로 이미 인수분해가 됐고 나머지 식은 그러면 우리가 요 3차식을 뭘로 한 거야? 2차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짜맞추기를 통해서 x세제곱이니까 x제곱 와야 되고 상수가 이 친구니까는 무조건 1차항은 a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290이 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x가 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대충 짜맞추기를 합시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 여기서 우리가 x에 대한 이 2개를 전개한 우리가 1차식의 개수가 a제곱 마이너스 290 x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90 x가 한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니? 다시?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굳이 조립제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상수와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를 통해서 잠깐만 오늘 조금 좀 맛이 갔어. 요 파란색 박스랑요 요 밑에 파란색 박스가요 2개가 이제 같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새끼랑 요 새끼가 같아야 되고 요 새끼랑 요 새끼가 같아야 돼서 꾸며놨더니 1차항의 개수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1차항은 얘가 되는데 여기서 이미 1차항이 한번 얘 똑같은 거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럼 여기 1차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없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여기 개수가 0이란 얘기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0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실전에 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꼭 조립제법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2차식을 갖다가 3차 같은 경우가 1차와 2차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이미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항은 너네들이 눈에 띄는 2차나 1차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구해주면은 조립제법 쓸 때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 이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뭐 수능 30번 문제를 풀어봐서도 알겠지만은 생각에 끈을 놓으면 안 돼. 왜 이 지랄을 했냐? 얘가 3개로 인수분해가 된대. 근데 이미 3개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여기에 2차가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되면은 되는 거야? 좆되는 거야? 좆되는 거야. 그 한마디로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90이라는 요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면 망하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된다는 여지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합차 공식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알다시피 요 친구가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되면은 좆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a 값의 후보들 중에서 여기 넣었을 때 그치? 우리가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되게 만들어주는 a의 값은 1부터 17에서 제거를 시키고 남은 a의 값을 우리는 뭘로 해주자? 답으로 해주자 이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선 구하시면 나머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B가 0보다 크다는 건 되게 쉬워. 사연수. B가? B? A, B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 오케이. 됐죠. 여기서 A, B가 자연수에 대한 조건들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일이 왜 이렇게 오늘 또 기분이 이렇게 왜 뭐 요새 오늘 원장쌤한테 조금 많이 그러니까 잘했어. 고봐. 그러니까 너네가 또 그렇게
됐죠? 됐죠? 잘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이제 또, 진짜로, 너네들, 그게, 아무튼 나중에 얘기할게. 그게 다 중요한 거야.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거시켜 나가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아니, A제곱 마이너스 290이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되면 되는 게 아니지. 마이너스 완제가 돼버리면은 합차 공식으로 X제곱. 이게 만약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4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한 번 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죠. 3개로만 인수분해 되라 그랬잖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A의 값들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1부터 17에서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없나요? 우리 복소수로 다시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어쨌든 간 I16까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오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좀 놓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게 이제 끝나셔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은 드디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긴 지워도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요거 유튜브 시청자 구독하시는 5분들. 아, 너야? 그래. 졸라 고맙다. 아니. 어제 봤는데 13명이었나? 아, 그랬어? 아니, 분명히. 조회수가 5회더라고요. 아, 그래요? 구독했다는 새끼가 처음에는 뭐 자기 구독했어요. 그래서 내가 셀 수 있는 애가 10명이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막 3명 이랬어, 처음에. 그래서 뭐지, 이게? 그래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고 또 구독하시면, 아니, 구독 버튼과 또 뭐 좋아요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거 아니더라도 조회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만큼 자주 이제 또 공부를 한다는 반증이니까 이게. 외부인들이 갑자기 성남페르만 치고 갖고 들어와서 볼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자체적으로. 정민이 뭐 외부인은 아니지, 정민이는. 이제는 좀 뭐 손님 정도 되겠죠, 이제 게스트. 예전 그 뭐라 명예 손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 이제 여러분들 뭐냐? 지금 블랙라벨 2차 방정식 나갔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뭐냐? 2차 방정식이죠. 왜냐하면은 단원의 구성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인수분해를 다 배웠으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들도 인수분해라는 베이스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다뤄왔던 과정이 되는 거고, 그치? 얘를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제 대수 파트가 되는 건데, 그치?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y라는 값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2차 함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2차 식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근을 구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2차 함수라는 친구와 무슨 축?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저는 여기에 왜 항상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30번 문제를 충분히 이쪽 반 친구들은 이미 뜨거운 맛을 봤는데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너네들이 느끼는 게 항상 주어진 문제를 식으로만 이렇게 풀다가 함수로도 바꿔 풀어야 되고 함수로 풀다가 막히면 다시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맞죠? 여태까지 나오는 뭐 제가 100%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30번 문제들 가만히 보시면 그래프와 식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져야지만 문제가 대부분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2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개념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거냐 하면은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어디였냐 하면은 몰라요. 씨발. 다음 주에 단원 테스트 간다고. 그쵸. 다음 주에 단원 테스트 해야 되죠. 따로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것도 따로 단원 테스트. 저희 크리스마스에 여기 안 열리죠? 응?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안 열어요. 그때는 장사 안 해요. 예. 그때는 장사 안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근데 저 유튜브에서 볼 때
다 잘려요. 알아. 조금 이제 안에 넣어줄게, 글씨를. 자꾸 너무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34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3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 문제를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 요렇게 이제 34번 문제에 대한 것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문제를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34번 문제를 봅시다.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6이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x의 값이 한 놈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뭘 구하라고? 마이너스 1을 뺀 나머지 또 다른 근들의 곱을 구하세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보고서는요. 우리가 이거의 근이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근의 대입이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근을 갖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건데 원래 정석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절대값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씌운 게 6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의 값은 사실 몇 개가 될 수 있냐면은 2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요. 우리가 6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그렇지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이때 a의 값을 가만히 살펴보건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a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8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a의 값은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해서 구한 값을 다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x의 값들을 구하면 마이너스 1 말고 최대 3개까지의 근이 나오게 되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8일 때를 생각을 해주면 우리는 얘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씌운 게 6이니까 그러면은 요 친구가 6일 때랑 요 친구가 마이너스 6일 때를 통해서 우리가 근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a가 얼마일 때? 4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값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6일 때니까 말 그대로 요 친구가 6일 때와 마이너스 A 0보다 작아야 되는데. A 음수예요. 어느 게? 저 문제 A가 0보다 작아야 아 그래요? 아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6일 때랑 마이너스 6일 때 근이 총 4개가 나올 건데 그때 우리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외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나가도 되기는 해요. 그치요? 답 1번이었어요? 응? 답. 답이요? 답이 아니 제가 볼게요. 3번이래요. 27이요? 34번에. 같이 할까요? 아니 이거 구하긴 했는데 그 근이 A만 구하는 거구나. 맞아. 이거 마이육일 때 4뿔만 루트 13 맞지? 그냥 고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 없으니까 얘를 얘들아 그래프로 해결을 못 해볼까 내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안 해볼까? 얘를 그래프로 해결해 볼까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y라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라고 보면 되고 네. 얘는 y는 6이라는 상수함수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일단은 이 a 값은 이미 문제에서 음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축도 음수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사실은 일단은 뭐 얘가 뭐 요런 식으로 오던지 뭐 요런 식으로 오던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는 아랫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이 음수예요. 그치? 왜냐면은 A가 양수라 그랬어 문제에서? 그치. A가 축이 양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함수의 그래프의 개론으로는 좀 얘가 어떻게 빠지냐면은 요런 식으로 좀 빠져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가 이제 X축이고요.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y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a가 음수면 축은 양수니까 뭐 이딴 식이 되면은 네. 만약에 이제 얘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는 들어 올린 거죠. 네. 그거랑 y는 6이라는 녀석에 일단은 뭐 교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나? 여기서 우리가 x의 값 중에 하나가 뭐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실제로 아니지만 하나 잡혔다고 치면은 여기에 대응이 돼서 여기에 1이 잡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네. 그쵸 그쵸. 그러면 아니면 얘가 더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잡혔다고 치면은 그쪽 반대. 이쪽에서도 분명히 근이 하나가 잡혀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뭘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축이 a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인가? 네.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a인가요? 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x는 2분의 a지 축이 x는 2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 이 친구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좌표하고 여기에 있는 값하고 더해서 반띵하면은 이 새끼가 나와야 되겠네. 네. 그 거리만큼 또. 그쵸? 아이씨, 더 복잡해지나? 내비 투자 패스 미안해요. 이걸 해주면 좀 편할 거 할 것 같기도 한데. 복잡하게 35번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그래요, 패스 제기를. 좀 뭘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몇 번이요? 저기 몇 번이야? 5번 문제를 좀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몇 번이에요? 답이요? 35번이에요. 네, 맞아요. 걔는 치환을 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쵸? 직접 절대값을 활용하기보다는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잠깐만. 으쌰. 그리고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x-1의 제곱에 문제가 어떻게 써있냐면은 플러스 절대값 x-1 마이너스 6은요. 그렇지. 요게 이제 이거 근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때는요 우리가 절대값을 찢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차피 요 친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얘를 절대값 x-1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라봐도 전혀 지장은 없기 때문에 절대값 x-1을 a로 치환을 하고 a제곱 더하기 a-6이라는 녀석의 근을 구하면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가 F3이랑 MI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때 a의 값 마이너스 3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절대값 x-1이라는 친구는 2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x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은 되겠지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얘네들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은데 별로 여기서는 장점이 안 보이네요, 전혀. 우리 저기 다음 장에 2의 38광땡 38광땡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8광땡으로 가도록 합시다. 238. 238. 그치? 238 몰라? 9구단? 해봐봐. 이 새끼가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착같이 안 되네. 영상 만들 그 노래 뭐냐? 기억나. 제가 여기다 한번
됐나요? 요거는? 잠깐만요. 네, 맞아요. 요거 38번 지금 조금 처음에 식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루트 x제곱이라는 친구가 또 생소해 보이면 안 되죠. 얘도 결국에는 절대값 x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아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 새끼의 범위를 조금 복잡하지만 0과 1로 다 찢어내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요. 네. 맞아. 그래요. 답은 3번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이 들어간 걸 우리가 활용을 해주고 나면은 저희 활용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도형의 넓이로 좀 넘어가 봅시다. 도형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38번은 괜찮아요, 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41번으로 또 넘어가죠. 41번을 제가 하고 40번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는 그런 아주 그 뜻깊은 오늘 뭐 소리 하는 거냐? 잠깐만요. 미안해. 요새 2학년 형아들이 지금 2학년 형들이 좀 수치스러운 짓거리를 지금 많이 해갖고 종수가 3번 3번이에요 3번 자 41번 문제를 봅시다. 41번 문제 뭐냐,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얘네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미지수로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어느 지역에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어요. 강남에 이만한 땅이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간 문제는 뭐냐면은 정사각형 모양 땅에다가 A가 5m, CF가 3m가 되는 지점을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나서 땅 넓이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할아버지는 이만큼의 땅을 물려주셨는데, 그쵸? 할아버지가. 그렇잖아. 그럼 가끔 그런 거 상상 안 해? 갑자기 막 이상한 변호사 아저씨가 갑자기 막 벤츠 S600에서 내려가고서는 갑자기 재혁이 가공했는데 혹시 최재혁 도련님 딱 이러면은 재혁이가 네? 이러면은 저기 돌아가신 18촌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재산을 갖다가 한 3천조를 남겨놓으셨는데 지금 유산을 물려받으실 분이 재혁 도련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레드팟 쫙 깔리고 맞지? 그러면 재혁이가 속으로 씨발 내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테르마에서 전화 와갖고서는 재혁아 왜 안 오니? 그러면 뭐야 당신은?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 그럼 비단자 딱 재혁이 있고 신라 호텔에 가갖고서는 종석이랑 애들 불러갖고 모험 택시 타고 다 택시비 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뷔페 먹고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또 가끔 그런 일 있잖아. 가끔. 아니야?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돈이 얼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서워. 방송에 나서 좀 그런 얘기 못하겠지만은 실제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 드라마 같은 거 뻔뻔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원일이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진짜 친엄마가 계셨던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상한 허름한 옷 입고 이제 검은색 봉다리 들고 원일아 사실은 그러면 이제 원일이가 뭐라 그래? 당신이 이제 와서 나한테 엄마라고 할 자격이 있어? 이러는 건데, 그치?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머님이 벤츠 S600에서 내려갖고서는 원이라 여기 포르쉐 키 있다.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그럼 갑자기 원이라 어떻게 하겠어? 미친듯이 달려가서 안길 거 아니야. 엄마 전 진짜 엄마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좀 약간 그런 건 좀 위험한 발언인가? 아무튼요.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야, 돈의 힘이. 자 아무튼 갑자기 땅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자 그래서 어쨌든간 그 할아버지가 이제 땅을 물려주셨는데 어쨌든간 요렇게 정오각형의 모양의 땅을 쓰고 있었어요. 누가 렌트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 넓이가 얼마래요? 129제곱미터인 거는 확실하다 이거지. 맞죠? 129제곱미터인 건 확실한데 우리 보고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얘를 우리가 미지수 x라고 놓고 그래서 x제곱이라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129라는 게 어떻게 나왔겠냐? x에서 얘는 5를 뺀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우리가 3 빼고 x에서 3을 뺀 거가 되니까는 전체 넓이 x제곱에서 우리가 그렇지 x 더하기 5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넓이가 129를 통해서 우리는 x 제곱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또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마디. 아까 우리가 심심한데 우리 추억이 방울방울. 이쪽 반이니까 가능하죠? 자, 이게 y축이죠? x축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얘가 몇 콤마 몇이냐? x 콤마 3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신발끈. 그렇죠. 아니, 아무튼, 그치? 그래서 신발끈을 갖고 가셔도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적분을 해버려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넓이는 그대로 구하고, 그치? 여기 몇 x야? 네. 그치? 이 넓이는 이제 5x야. 여기는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아 그럼 여기는 그냥 이 넓이는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x가 얼마야? 여기 5지? 5부터 x까지 우리가 이 직선을 갖다가 적분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5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5부터 어디까지? x까지 이 직선의 방정식 도출해갖고 써서 x로 적분 때리면 뭐 요식이 나오겠죠 뭐. 그쵸? 그래서 적분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0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산을 물려줄 할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40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실 거라고 언제 오세요? 아 굳게 믿고 있어지 여기는? 도대체 언제 오실까요? 내일 모르지. 진정한 산타 할아버지는 바로 그런 할아버지들이죠. 10,000원 주고 가는 할아버지는 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 할아버지들은 그냥 좀 그냥 얼른 저기 요양원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교육받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 보면 그렇다 이거지. 돈의 힘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요? 왜 안 나와요? 수가 생각보다 크네. 그래요? 40번 문제? 이거 좀 할 것 같아요. 그것도 A, B를 X로 넣고 뭐 문제 풀면은 답이 뭐 꿀렁꿀렁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273 보러 했는데 273 안 되지 않아? 13, 21. 13이 야, 이거 16이야? A? 40번. 40번. 몰라, 아직 안 풀었어. 어디 부분? 40번 아니야? 40번 보시면 돼요. 169야? 맞아. 동사가 아예 무슨 뺏기 같은가? 진정 동사 같아. 아, 무슨 소리야? 많이 몰라. 응? 난 이거를 뭔 소리야? 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으면 어떡해요? 응? 그럼 너 같이 사귀어요 다 그냥 동시에. 그 친구를 꼬셔요 그러면. 와이프가 그러지 않았어? 그때 쌤 뭐지? 그 와이프 얘기하실 때 그래? 아니에요. 그런 덜티한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별로. 친구가 뭘 좋아한다고? 잠깐만. 친구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네. 그리고 여자친구 아닌가? 그러면은 같이 사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이거 잘못된 만남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씨. 쌤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니 전 그러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야 너 자꾸. 친구의 여자친구를 별로 그래요? 난 내 기억은 모르겠어. 그래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40번 답 어떻게 나왔죠? 16 나와요. 오케이. 또 쉽네요. 안 나와요. 같이 할까요, 얘를? A, B를 이제 X로 두면 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그쵸.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셔갖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그 다음 장에, 잠깐만, 요것만 좀 표시를 하고, 하면 표시를 한다고 그러고 까먹어. 그 다음 장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저기 어디 하기로 했죠? 우리 그쪽 봅시다. 55번 문제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들이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데요. 주어진 거는 2차식이 따로따로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기념으로 55번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55번 문제. 16이야? 같이 해드릴까요? 예. 아니에요. 정리할 수 있나요? 전개가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몇 x제곱으로 시작해요? 3x제곱으로 시작하고요. 마이너스 ax 2개 있고 마이너스 bx 2개 있으니까는 일단 x제곱의 개수는 뭐가 있어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도 되고요. 2b, 2b, 2
그쵸?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닫고 X로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상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 우리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판별식으로 4분의 D자리를 몰고 가시면은 그쵸? 문제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 B, C가 양수기 때문에 완전 제곱 3개로 묶여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지롱. 그쵸? 쌤, 남석이요. 예비 문제배 끝났는데도 안 와요. 예비모? 예비 문제배 끝났는데. 아, 뒤풀이 하나 보지? 셈하고 가서, 그게 오산인가? 네. 오산에서 어디 형택한 거 같나? 모르겠네요. 오산 어디 저수지에서 발견되겠죠? 변사체로요? 아, 그렇게까지는. 자, 55번. 그냥 나체로. 자, 55번. 정리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A는 B는 C인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이게 정리해 주시면은, 괜찮아요. 그쵸? 2분의 1에 이게 안 돼요. 네. 전체, 그치? A-B에, 그치. 아, 그래. 대칭식을 써도 되고요. 요렇게 C-A에 전체의 제곱을 써서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A는 B고 B는 C고 C는 A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므로 저 친구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작을 수 없으니까 0밖에 안 돼.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우리 71번으로 넘어갑시다. 71번. 71번 하기 전에 미안해요. 우리 61번도 한 번만 해주세요. 61번. 61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울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요, 푸는 방법은 졸라 많을 거예요. 직접 그 근을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갖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근의 대입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맞죠? 이게 대입하면 돼요. 그쵸. 주어진 거는 우리가 61번 같은 경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그 근의 값을 갖다 근의 우리가 식에 주어진 식에 다시 대입을 하는 근의 대입 이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뽑아냈을 때 문제 푸는 속도가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답 4번이지요. 그쵸? 요것도 이제 근의 대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파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를 직접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플러스 6베타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5알파 5베타 구하라 그랬는데 결국엔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까지만을 구해라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라는 친구는 우리가 주어진 식을 이용해 보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구하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그렇지 마이너스 6이니까 뿔6 마이가 돼서 답은 4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장 64번 봅시다. 선생님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요거 우리 빨리 나가서 우리 목적이 요게 상이 그냥 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여기 몇몇 친구들이 학까지 빨리 맛을 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있어요. 뭐 석순이라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준민이 뭐 이런 애들 홍소리 이런 애들이 나가달라 그래갖고 64번이요. 진해 아니라고 진해 남이일이라고 다 나가라 그래갖고 학까지 달라. 그러니까 전개하면 똑같죠.
4번이에요? 그렇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불회라벨 또 풀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리 해놓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죠. 그렇죠? 불회라벨 하기 전에. 자, 그 다음 거.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제가 가실 거는요, 우리 두근의 비에 대한 이야기 67번 문제 풀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6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두근의 비를 주기 때문에 주어진 값의 비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 근이 1대2가 될 것이고 이 비를 통해서 우리가 베타와 알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원래 기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한다면 두 방정식의 근의 합은 6이 되는데 우리가 베타 대신에 2알파를 집어넣은 3알파가 6이 되니까 알파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베타의 값은 4가 되므로 두근의 곱은 8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K의 값은 8이 된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마무리를 지으면 68번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68번 문제는 잠깐 오픈만 해드리면은 두 근의 차니까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은 얘의 절대값을 씌운 게 2라고 보면 절대값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얘를 풀기 전에 그렇지 지금 주한이 말대로 양변을 제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던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신 분들만 74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도 겁나 많이 나갔네 우리. 배고파요. 오케이, 이따가 저기 페르마 워터 조금 증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포장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의 지금 포장지 만들고 인쇄 중이에요 할머니가. 그래요? 일본에 계신 할머니가. 그 포도 봉봉이라고 주스 보면은 포도 껍질 까져 있는 거 있는데 그거나 아니면 그 예전에 포도알 통조림 같은 거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공장 안에 창고에 가시면 모여갖고 틀니를 빼시고 이렇게 오물오물 해갖고 포도 껍질만 벗기는 알바가 있대요. 예. 그 지하철에서 어떤 애한테 그거 줬다며 할머니가 아몬드 먹으라고 아몬드 먹으라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아몬드 초콜릿을 딱딱해서 못 먹는다고 초코만 쪽쪽 빨아갖고 말려놨다가 싫어해요.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왔어요. 싫어라고. 일단 제 수학을 많이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저 군대 2년보다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는. 재수가. 근데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뭐 재수가 해도 상관없죠. 뒤늦게라도 막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아저씨들 많아요. 가면은 막 30대 아저씨들. 많이 나오지. 1번이요? 71번 답은 얼마? 1번. 아, 71번이 아니라 뭐야? 68번 답은 1번. 맞아요. 선생님 그냥 나눴고 나중에 더 큰 거 알파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그냥 알파 빼기 베타가 2라고 나왔어요. 알파 빼기 베타를 2라고 놓고 알파를 더 큰 걸로 봤다고요? 뭐 그래서도 답은 나오겠네요. 근데 얘는 일단은 두근의 차가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는 그치? 알파 빼기 베타를 2라고 놓으면은 베타는 알파 더하기 2가 되나? 그쵸? 그런 식으로 놓고 문제 푸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답은 나왔어요. 요거 되면은 이제 74번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던 별표를 조그만 미니 동그라미 하나, 미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74번은 요거 해결되셨으면은. 아직 안 나왔어요. 같이 할까? 1번이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저거 이걸 봤는데 이거 쌤이 저걸 지우고 나면 저희 모습 다 나오던데 칠판에.
왜? 눈에 비춰가지고. 그치. 빨리 너네가, 그럼 내가 지우면은 그 얼굴 비치는 거 싫으면 바람을 일로 불어. 막 입바람을 알았지? 그래서 빨리 그 증발시키란 말이야. 봤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지우면은, 이런 지우개는 지금 이제 다 썼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지우개들을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치, 이렇게 V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입던 바지 챙겨 입으셔도 되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비춰갖고는 지금 승준이 나오지, 석현이 나오지. 그치, 주한이 V하고 있지. 거울의 역할을 잠깐 하죠. 야, 이거 많이 나오네. 다시 할까요? 그럼 68번 어떻게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1번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1번 나와요. 네. 나머지는 동행이 됐죠? 74번으로 갑시다. 74번 문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우리가 근해 공식을 갖다가 이 눈병신 문제죠. 네. 근해 공식을 똑바로 못 외우고 그래갖고 아무튼 풀어갖고 잣 같은 근을 얻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어렵지가 않은데 처음에 이제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어. x라는 친구의 값이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야 되는데 4를 안 하고 ac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두 개의 근을 갖다가 우리는 얼마와 얼마로 얻은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 3과 1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통해서. 우리가 그치? 너네가 하나를 플러스로 근으로 봤으면 다른 하나는 뭐를 근으로 본 거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근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놈을 마삼으로 보면 한 놈이 1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된 값은요 2a분의 뭐가 되는 거냐? A분의 B 아니에요? 두 개 더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서 x의 제곱에 두 근해한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적어줘도 지장은 없는 거죠, 사실은요. 네. 맞죠? 플러스인가 이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근의 곱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실제로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4a의 제곱분에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가 와버려갖고 지울 거 지워지고 두 근의 곱이 4a분의 c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게 실제로 두 근의 곱이 여기서 얼마야? 마3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a분의 c가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는 12가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근해 공식을 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죠. A요? 그러니까 한 놈을 얘를 근으로 받고 한 놈을 얘를 근으로 봤으니까는 어쨌든 두 근의 합을 통하면 실제 두 근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두 근의 곱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원래는 사실은 4가 왔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는 실제 두 근은 4배를 더 키워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까요? 그럼 x값은 그렇지 뭐가 되는 거냐?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는 요지라 돼서 마일 뿔마 루트 13이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77번으로 넘어가셔서 77번 문제를 풀고 우리가 복소수에서의 범위의 인수분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 그렇게 빨리 가네. 아우. 우리 상일고 형아들은 어떡하려고. 내게 얘기해줬나 우리 상일고 형아들? 아니요. 추정이 이번 시험 범위에 나왔는데 통계에 내가 그 전날 시험 문제 찍어달라 그래서 성일고 애들을 파인애플이 나오는 거 모평균 추정하는 거 했지 너네? 그치 모평균 모비율 추정하는 거 M은 X바부터 시작해서 부등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올 걸 찍어줬어 나랑 재음쌤하고. 그래서 파인애플의 무게에 대한 거를 추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줬는데 학교 시험에 똑같이 귤의 무게로 나왔는데 다 틀렸어. 그래서 왜 틀렸냐고 물었더니 파인애플은 미국 과일이고 귤은 한국 거라서 좀 헷갈렸대. 병신 개새. 그리고 파인애플은 통조림에 담았고 귤은 상자에 담았기 때문에 좀 헷갈렸대.
어저께 진짜 우울해갖고 그것 때문에 쌍놈 새끼들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파인애플이 귤로 바뀌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당황스러워갖고 미치겠네 진짜.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좀 이제 해주시면은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여드릴 게 있어서 77번 나왔어요. 같이 할까요? 쌤, 저 성예고 시험지 있어요. 줘? 네.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이거 도장 주시나요? 저 B작품도 있고 이거 1학년 2학기 거 4도 있어요. 그 부모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 77, 74? 그럼 더하는 게 왜 더하기 2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더한 거잖아. 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얘하고 얘는 통분됐으니까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는 실제 두 군의 합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군의 실제 합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지. 근데 왜 더하기 2x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아니 됐어요. 그치? 두 군의 합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네. 77번을 같이 하고요. 오늘은 좀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이에요? 77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합시다. 유형 13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좀 하나하나 해볼게요. 81번 문제를 좀 보면서 77번이 됐으면 81번 문제를 좀 보면서 우리가 81번 문제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첫 번째 이거 옛날에 했던 치환 알았어? 네. 치환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함수의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다 가능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81에 적어놓으세요.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3개가 모두 다 잡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81번 문제 스타일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1번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3가지 방식으로 풀 거고 나머지 84번까지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3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fx라는 녀석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x의 값을 2차식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맞지? 두 근의 합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문제풀이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그치?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0인데 이거 구하라 그랬지. 문제 뭐하라 그랬어? f 4x 플러스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냐면 얘를 t로 치환을 하던가 알파로 치환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ft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t의 값은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데 그 t의 값이 얼마였어? 4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걔가 알파일 때와 걔가 베타일 때니까 실제 여기에 넣어야 될 x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1을 4로 나눈 거고 베타 마이너스 1을 4로 나눈 걸 두 개의 근으로 x의 값으로 봐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뿅뿅 집어넣어 주면 다 되는 거지. 네. f 안에 알파하고 베타를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다시 여기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실제로 결국에는 그러면은 두 개의 근은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십으로 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치환을 이용한 문제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제끼고 일단 두 번째는 좀 이따 하고요. 3번 합성함수를 이용한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합성함수를 이용한 풀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 4x 더하기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 요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g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f g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뻔한 게 그럼 얘가 얼마일 때랑 알파일 때랑 gx가 얼마일 때 베타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잘 봐. gx가 알파일 때 x의 값과 gx가 베타일 때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네. gx라는 함수는 얼마야? 4x 더하기 1이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이때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해주는 x의 값은 4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 두 개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치환으로 보고 문제를 푸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f와 새로운 함수 gx의 합성함수로 문제를 보고 푸나 문제의 결과는 똑같고요. 실제로 이 평행이동은 이 친구는 지금 앞에 개수가 4가 나와 있어갖고 문제 풀기가 좀 힘든데 만약에 그냥 x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그니 쉽게 풀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다음 시간에 80번 때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숙제가 많으면 조금 그러니까 I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A, B, C, D, E 앞에 B를 풀어요. I 끝까지랑 네? 아, 얼마 없지? D 49까지 하시면 되겠네요.